안녕하세요. 매일 집안일 할 때나 운동할 때 사연을 듣던 평범한 60대 여자입니다. 여러 사연들을 듣다 보면 같은 세상에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다사다난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 이야기는 그런 축에도 못 끼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60년 제 인생에 있어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 싶어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평범하지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진 눈앞의 일들을 처리하기 급급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도 60을 훌쩍 넘기게 되었죠. 그저 모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대기업 임원 출신의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걱정 없이 아들 딸 낳고 애들 커가는 모습만 바라보며 사는 평범한 날들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거진 40년 평생을 한 번에 쉼 없이 일하던 제 남편도 얼마 전 은퇴하여 바쁘게 살아온 지난 시간 동안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부부만의 시간을 아들 딸도 다 커서 각자 취직했겠다. 이제야 여기저기 못 가본 여행도 다니며 즐기고 있네요. 저희 큰아들은 외국계 은행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고 꾸미기 좋아하던 딸은 모 기업 화장품 브랜드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 학교 선배의 회사로 스카웃돼서 꽤 괜찮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를 닮았는지 어릴 때부터 손이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랑 제 남편 말엔 껌뻑 죽을 정도로 말을 잘 듣는 아이였고요. 공부나 사생활로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저 수더분하고 여자한텐 관심도 없는 착한 아이였죠. 반면에 딸은 누구를 닮았는지 늘 수수하던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꾸미기를 좋아하고 어릴 적부터 화장품 놀이 한다면서 얼마 없던 제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를 다 가져가서 자기 입술에 범벅으로 칠하고 놀면서 공부보다는 그저 놀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던 아이였죠. 그래도 기특한 것이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다거나 그런 거엔 일절 관심이 없었고 어느 순간부턴 자기도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생겼다면서 고등학교 때부턴 그 좋아하던 화장품도 잠시 멀리하고 공부에만 몰두하더니 제 오빠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대기업 산하의 뷰티 브랜드 회사에 떡하니 인턴으로 들어가더니 지금은 속 한번 안 썩이며 효도한답시고 정말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한지. 아무튼 작은 애는 야물딱져서 걱정이 없는데 최근 큰 애가 걱정입니다. 지금 큰아들 나이가 벌써 37살입니다. 워낙 사회가 바뀌어서 결혼 정년기가 미루어진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가 바빠 서로 배우자를 만날 시간도 없거니와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떡하니 집을 사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그건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제 아들은 예전부터 너무너무 숫기가 없고 연애나 여자애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애를 아예 안 해본 쑥맥은 또 아니에요. 20대 초반 대학교에서 만나 7년 정도 꽤 오랜 연애를 하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다가 대학교에 가서 재회하여 사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헤어졌지만요. 얼마 전 집 대청소로 아들과 딸이 예전에 공부했던 교과서나 취업 준비용 여러 논문들은 이제 필요 없다며 방 앞에 내놓았을 때였습니다. 예전부터 필요 없는 물건들은 바로바로 버려서 방이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었던 딸과는 달리 저희 가족만의 추억이 깃들었던 물건이나 첫 용돈을 모아 샀던 장난감, 대입 시절 공부했던 책 등 여러가지 물건들을 모아만 두고 절대로 버리지 않던 아들이 웬일로 방에 자리만 차지한다며 졸업 앨범들까지 싹 다 내놓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민호야, 이 졸업 앨범은 네가 몇 년 동안 절대 손대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했던 초등학교 앨범 아니니? 이걸 갑자기 왜 버리는 거니? 어차피 자리만 차지하고 가지고 있어봤자 잘 보지도 않는걸요. 그리고 필요한 사진들은 제가 다 골라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몰래 딸에게 들은 바로는
오빠에게 빌렸던 노트북 가져다 놓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서 대학생 때 7년간 연애했던 그 아가씨의 사진만 고이 모셔두고 다른 건 다 정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헤어지고도 잊지 못한 채 마음에만 묻어둔 아들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죠. 사실 그 아가씨에 대해 말하자면 저도 아픈 손가락이긴 합니다. 몇 년 전 아들이 회사에 취직하고 저희 집에선 회사까지 출퇴근하기에 너무 먼 거리라 제가 회사 근처로 자취방을 구해주었어요. 일에만 전념하라고 간간히 자취방에 들러 반찬도 챙겨주고, 그러면 아들은 맛있게 먹고는 깨끗이 씻은 반찬통을 봉투에 넣어 현관 입구에 두면 또 제가 가져와서 다시 챙겨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제가 가져다 놓은 반찬엔 손도 안 대고 집도 점점 엉망이 되어가더라고요. 워낙에 수더분하고 말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애가 밖에 나와 살게 된 후로 걱정만 난 저를 안심시켜주려 2-3일에 한 번꼴로 꼭 연락을 주곤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한번 날 잡고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 아들의 제일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녀석은 제 친구의 아들로 집안끼리 어릴 적부터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고 가끔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와 저와 남편에게 선물이라며 드리고 가거나 종종 연락해서 안부를 묻던 착한 아이였죠. 오랜만에 연락이 왔길래 웬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럼 준혁아, 너도 잘 지냈니? 엄마는 여전하시고? 그럼요 어머니, 제가 별일이 따로 있어서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 민호랑 요새 연락 잘 안 되지 않으세요? 어머, 민호랑 요새 연락 되니?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안 그래도 자취방으로 찾아가 보려고 했단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준혁이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실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민주를 다시 만나게 돼서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 전 민주에게 차였다는 겁니다. 그냥 차인 것도 아니고 7년을 알콩달콩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던 민주가 우리 아들의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30년지기 친구와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생기는 바람에 그대로 잠수 이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첫사랑과 운명처럼 재회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 결혼을 하니 마니 이야기가 나오던 와중에 그런 일이 생겨 제 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힌 채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쓰러워 분통이 터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후 회사는 제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아무리 만나자고 연락하고 술 한잔 사겠다고 털어버리라고 좋은 여자 소개시켜주겠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해도 한사코 고사하고 만나주지 않자 걱정돼서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락줘서 참 고맙고 미안하구나 라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보고 다시 너에게 연락 주겠다고는 끊고 그 길로 아들의 자취방으로 차를 몰고 갔죠. 밖에서 서너 시간 동안 아들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마침 아들이 터덜터덜 걸어오며 초췌한 눈빛으로 집으로 다가오는데 고작 한 달 정도 안 본 것 같은데 10kg는 빠진 것처럼 앙상한 몸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제 얼굴을 보고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더니 그래도 어미라고 안심이 됐는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얼마나 한참을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안고 달래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같이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이별의 충격이 컸던 아들을 당분간 저희 집에 데리고 와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할 정도였지요. 아무래도 30년지기 절친과 몇 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첫사랑에게 동시에 그런 엄청난 배신을 당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요. 나중에 안 사실로는 뻔뻔하게도
바람난 그것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결실을 맺었으니 결혼식에서 모두에게 축복을 받겠다며 청첩장까지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더라고요.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에스컬레이터식인 학교여서 전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던 터라 저희 아들의 그런 일들은 동창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파렴치한 그것들을 다신 보지 않겠다며 그쪽 친구들 몇몇 말고는 거의 가지 않은 채로 초라하게 결혼식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피멍이 들고 상처가 나 피가 줄줄 나던 제 아들의 마음에 조금씩 딱지가 앉아 아물어 더 이상 그때의 일이 이젠 추억이 되어버렸다고 머리를 긁적이며 그땐 엄마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죄송했다며 겸연쩍게 웃어넘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들도 어느덧 30대 중반을 훌쩍 넘기는 나이가 되었고 최근엔 본인도 주변 동창이나 회사 동기들이 하나 둘씩 연애하고 장가도 가는 나이가 되자 조바심이 들었는지 저나 딸에게 혹시 괜찮은 사람 없냐고 조심스레 물어보곤 했죠.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는 본인들이 겪어봐야 아는 건데 또 다시 참한 아가씨라며 소개시켜줬다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는 기우가 떨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몇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저희 아들의 마음에 차가웠던 겨울이 아닌 따스한 봄이 오고 있었나 봅니다. 그 봄 향기는 저나 다른 가족들이 아닌 눈치 빠른 제 딸이 제일 처음 맡게 되었지요. 얼마 전 딸이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고 제게 빨리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며 딸의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할 말이 있다고 오빠나 아빠에겐 꼭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데 이야기인 즉슨 얼마 전 오빠의 방에 책을 가져다 주러 들어갔는데 글쎄 책상 위 첫사랑이 있던 그 아가씨의 사진이 있던 자리에 웬 여자 머리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건가? 내가 언제 이런 걸 흘렸지? 아니면 엄마 건가? 하면서 의아하던 찰나 아무리 봐도 이건 100% 우리 취향이 아니다 하면서 핀을 돌려봤더니 MJ 하트라는 이니셜까지 박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건 땡땡 백화점에서만 극소량으로 들어오는 한정판 액세서리로 자기 친구가 여기 브랜드만 써서 안다고 지난달에 친구 생일날 하도 선물로 이거 사달라고 졸라대서 자기가 사준 기억이 똑똑히 난다고 전에 없이 흥분한 얼굴로 이거 무조건 여자라고 오빠에게 여자가 생긴 거라며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최근엔 잔업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생전 안 하던 외박까지 하곤 했었죠. 그래서 전 흥분한 딸을 달래주며 오빠가 때가 되면 말해줄 거야. 간신히 그때의 상처를 잊은 것 같은데 괜히 먼저 말 꺼내서 초치지 말고 말해줄 때까지 모른 척하며 지내보자 라며 딸을 진정시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이 뜬금없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저 혹시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딸이나 저는 어느 정도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웃음을 참지 못하고 서로 눈으로만 어떡하면 좋니 하면서 꼼지락거리고 있는 와중 그래도 모른 척을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들? 혹시 만나던 여자 있었던 거야? 결혼이 그래도 그렇게 과정 없이 뚝딱 된다니? 엄마는 아가씨를 한번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들 말 사실 저 만나는 여자가 있긴 해요. 좀 이르긴 하지만 올해 안으로 꼭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전에 없이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수더분하게만 한 아들이 이렇게까지 욕심내어 말하는데 어떤 부모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머리핀을 발견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얼마나 좋은 여자길래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추궁 아닌 추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얼마나 만난 건지는 알아야지 않겠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만난 지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이른가요? 그래도 아시잖아요. 연애 기간이 길다고 결혼까지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 요새 전에 없이 행복해요. 라면서 고개를 떨구는데 내가 말실수했다 아차 싶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 그건 알지. 어디서 만난 거야? 뭐하는 아가씨야? 엄마는 아들이 좋다면 다 좋아. 친구의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조만간 자리 한번 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하면서 그 이야기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저나 모든 가족들은 노심초사하며 그날만 기다렸지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로 아들이 예쁘장하고 고운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왜 아들이 홀딱 빠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꾸미지도 않은 화장기 없는 고풍스러운 얼굴에 요새 애들 같지 않게 참하고 수수한 것이 저희 가족들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 꽃같은 아가씨를 제 아들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민호씨가 가족분들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궁금하고 꼭 뵙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이거 내일 당장이라도 장가 보내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들은 오죽할까요? 아가씨, 저 아가씨 다니는 회사의 팬이에요. 한정판 제품까지 다 모았을 정도로요. 실제로 팬이 너무나 미인이세요. 어머니도 아가씨도. 하면서 생긋거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알던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저희 가족과 위화감 없이 부침성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딸뿐만 아니라 목석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남편이랑도 이야기가 잘 통했는데 평소 남편이 하는 금융권 이야기나 최근 금리가 어쨌니, 미국 FOMC 어쩌고 하는 그런 말들은 사실 저희 가족들 아무도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엔 혼자 쓸쓸히 서재에서 책이나 신문만 읽던 쑥맥이 저희 남편인데 어떻게 그 어린 아가씨가 말이 그렇게 잘 통하는지 그이는 전에 없던 활기를 띠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유 아버님, 제가 땡땡기업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시는 임원분이 아버님의 반만 닮았으면 제가 퇴사 생각이 거의 안 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하셨어요? 안 그러면 제가 아버님 비서로 바로 지원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하면서 생각거리는데 어찌나 예쁜 얼굴처럼 말도 잘하는지 모든 가족들의 관심사에 맞추어 술술 이야기를 풀어나갔지요. 그 후로 그 아가씨와는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요새 저랑 여행 다니던 것도 잠시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골프다 뭐다 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아들 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일에 속도가 붙어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저 혼자 쓸쓸히 저녁밥 해먹고 TV 좀 보다가 잠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지난번 집에 가면서 언제든 놀러오라는 말에 예비 며느리는 어머니 저 진짜로 맨날 올 거예요? 하며 웃으며 돌아갔는데 사실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나 남자친구인 아들이랑만 놀고 싶지 저같이 말도 안 통하는 나이 많은 아줌마랑 놀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정말 그 후로 예비 며느리는 어머니는 자기는 챙긴다며 디저트로 유명한 땡땡 백화점에서 다과를 한가득 싸들고 와서 이건 나중에 가족분들 오시면 다 같이 드시라면서 아들도 없는데 불쑥 찾아와 저의 이야기 동무가 되어주곤 했지요. 어느 순간부터 주책맞게도 오히려 예비 며느리가 바빠서 집에 오지 못할 땐 속으로 너무나도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아들을 통해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였죠.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도 놀랄 만한 이야기였는데 아이까지 임신했다니 이렇게 경사스러울 일이 또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너무 잘됐구나 민호야 정말 축하한다 라며 좋아하는 와중
제 딸은 그 소식을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들 몰래 불러서 물어봤어요. 예지야, 갑자기 왜 그러니? 언니가 임신했다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 하고 물어보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만난 지 5개월 만에 속도 위반한 건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엄마가 한 말 기억 안 나? 하더니 며칠 전 예비 며느리가 놀러와 가족들끼리 밥 먹고 TV 보고 있는데 마침 여자 연예인 누가 애를 낳았는데 태어난 손주가 너무 이쁘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따만한 금을 선물해주니만이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기들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아유, 쟤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좋겠다. 애기들 보기만 해도 배부르겠는데 나도 우리 민호가 애 낳으면 이것저것 다 해줄 텐데 라고 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세요? 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너랑 민호 닮은 아이면 정말 보고 싶지. 손주만 낳아주면 내가 다 키워줄 거고 내가 못 해줄 게 없지. 다 해줄 거야. 임신하면 내 아는 최고급 병원으로 아이 낳을 때까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예약 다 잡아놓을 거고 손주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애기 건물도 하나 줄 거야. 정말 잘해줄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딸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나 지났다고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건지 영 찝찝하고 의심스럽다고 혹시 엄마가 준다는 그 건물이랑 이것저것 탐나서 애기 가졌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는데 예지야, 그렇게 함부로 사람 의심하는 거 아니야. 네 언니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하면서 타일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여자의 촉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때 계속 찝찝하다는 딸의 말에 조금만 귀 기울여 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무튼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얼마 전부터 입덧이 시작됐는데요. 땡땡 백화점에서만 파는 디저트가 꼭 먹고 싶은데 민호씨는 오늘 야근이라고 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다고. 어머님, 저랑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침 심심했다고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사실 예비 며느리가 들고 다니던 가방이 너무나도 낡고 해져서 안 그래도 가방 하나 사러 백화점에 가려고 했던 찰나에 먼저 전화가 와주어서 되려 고마웠지요. 예, 그리고 네가 들고 다니던 가방 너무 낡았던데 이참에 하나 사줘도 괜찮겠니? 땡땡 브랜드에 예쁜 게 그렇게 많던데 라고 말했더니 학을 떼며 어머니, 저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안 사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길래 아니라고, 내가 너 예뻐서 사주는 거니 어른 말 듣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꾸나 라고 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알겠다고 해서 예비 며느리를 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매장이라 직원은 저를 알아보고 한바구음 지으며 아우, 고객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오늘 날이 좀 덥죠? 시원한 음료부터 나올게요. 여기 잠깐 앉아 계시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료를 마시며 이것저것 가방을 보여주었더니 필요 없다던 말과는 다르게 역시 며느리도 여자는 여자였는지 하나 둘씩 내보면서 너무 예쁘다라는 말만 연발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어찌 안 사줄 수가 있을까요? 가격표는 보지 말고 네가 갖고 싶은 걸로 사도록 하거라 하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제 옆에 있던 예비 며느리의 가방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곧 끊기겠지 하면서 내버려 뒀더니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회사 일 때문인가 싶어 살짝 꺼내서 봤더니 이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예, 민지야, 전화 온다. 계속 진동이 울리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순간 평소 천사 같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어머머, 어머니, 회사 전화예요. 잠시만 받고 올게요. 죄송해요.
라고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일인가 하며 저도 제 가방도 볼 겸 제 셀러를 불러 이것저것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셀러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셀러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떼더라고요. 이상한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사모님? 혹시 같이 오신 저분이랑 일행이시냐고, 며느리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 본 셀러라 거리낌 없이 말해주었지요. 맞아요. 제 아들이랑 곧 결혼할 예비 며느리예요. 예쁘죠? 무슨 가방이 이렇게 낡아서는 하나 사주려고 왔어요. 하면서 웃으니 셀러가 머뭇거리면서 어렵사리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고객님, 워낙에 제 VIP셔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기도 해요. 저 정말 그냥 잘릴 수도 있거든요. 오해는 하지 말고 걸러서 들어주세요. 같이 오신 일행분, 저희 백화점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 달에 2번 정도 와서 몇 천만 원씩 싹 쓸어갈 정도로요. 바로 지난주에도 어떤 남자분이랑 여기 있던 신상 가방 2개 사가셨어요. 분명 사모님이랑 자주 오셨던 큰 아드님이 아니셨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의아한 나머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워낙에 검소한 아이라 저랑 이 매장에 오는 게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확실해요? 그리고 남자 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라고 쏴 붙였더니 셀러는 거의 울먹이면서 저 진짜 잘릴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아니지, 아마 이 백화점 직원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거의 매주 신상 가방을 몇 천만 원어치 쓸어서 사가시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하고 며칠 안 지나서 자꾸 몇 개를 반품하러 오신다고. 제일 비싼 거만요. 새 상품이면 당연히 반품해드리겠지만 태금 붙어있는데 뭔가 흠집이 잔뜩 있고 누가 봐도 들고 다닌 티가 팍팍 나는 걸 환불해달라고. 그리고 규정상 구매자의 카드 없인 절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카드로 환불해달라고, 아니면 자기 계좌로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악다구니를 지르는 통에 백화점에선 거의 블랙리스트까지 오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이 와서 가방 사주는 남자들도 나이대가 다 제각각이라 어떤 날엔 나이 60 다 된 지긋한 노인분과 어떤 날엔 30대 건실한 청년과 매번 다른 남자들과 와서 도대체 저 여성분은 뭐하는 분이길래 저러는 거지? 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아주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찜찜한 채로 가방을 사서 얼른 예비 며느리와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직원의 말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퇴근한 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들었던 일은 여기까지 라며 한숨을 한번 쉬며 얘기했더니 딸의 얼굴이 아주 그냥 울그락풀그락해지더니 내일 당장 자기가 아는 흥신소에 연락해서 의뢰를 해보자고, 너무 걱정 말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그 셀러가 사람 잘못 본 걸 수도 있지 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며 엄마! 정신 좀 차려! 그런 얘기까지 듣고 아직도 믿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문란한 여자면 그 애도 우리 오빠인지 알게 뭐야? 진짜 애를 가졌는지 알게 뭐냐고. 아무튼 난 우리 오빠 인생 망가지는 거 한 번이면 좋게. 내가 발벗고 나서 봐야겠어. 엄마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일 잘못되면 원망은 나 혼자 들을 테니까 라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딸이 헐레벌떡 들어오며 보기에도 두툼한 봉투를 제게 건네더군요. 이것 좀 보라면서요.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자기도 처음에 그 봉투에 있는 서류들 읽어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딸이 하도 겁을 주는 통에 벌벌 떨리는 손을 간신히 부여잡으며 열어봤더니 정말 가관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땡땡 기업의 임원 비서로 몇 년 동안 일했다던 말과는 다르게 이 동네에서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한 모던 바에서 몇 년째 터줏대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이곳저곳 전국을 전전하며 술집에서 일하다 말기를 반복했고, 웬 놈의 빚은 이렇게 많은지 무려 2억이 넘는 사금융 빚이 예비 며느리의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살고 있다고 했던 오피스텔의 입구에서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남자들과 서로 팔짱을 끼며 나오는 모습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도대체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종이를 보자마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김민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우리 아들에게 그토록 상처를 주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던 김민주가 어릴 적 이혼하고 엄마 쪽에서 데려간 김민주의 친동생이었죠.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평생 한 번도 못 본 동생이 있다고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을 남에게 피해 한 번 끼친 적 없이 살던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2번이나 생기다니.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이러한 사실을 이제야 이별의 아픔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아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제 입으로 말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저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날 저녁 갑작스레 예비 며느리에게 민호가 장기 출장으로 요새 자주 못 만나서 적적하지 하면서 집에서 여자들끼리 식사나 함께 하자고 일 마치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낯짝 두꺼운 목소리로 간드러지게 네 어머니 퇴근하고 바로 날아갈게요 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곳에서 남자들한테 술이나 따르다가 올 거면서 퇴근한다 라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할 법한 말을 하다니 참으로 웃기는 소리를 하네 하며 욕지거리가 목구멍으로까지 차올랐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와 딸은 이를 부득부득 깔며 예비 며느리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정각 7시가 되자 예비 며느리가 빵긋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올 때 과일 조금 사왔는데 어머니 오렌지 좋아하시죠? 라고 웃었지만 딸과 저 그 누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식탁 위에 있는 서류 봉투를 말없이 건넸습니다. 다른 건 됐고 이거 한번 보고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민지야? 어머니 이게 뭐예요? 벌써 저희 손주한테 주실 건물 계약서인가요? 호호 하면서 그 똘똘한 애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척을 하며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봉투를 열어서 보자마자 사진 한 장 한 장, 서류 하나하나 선명하게 찍혀있는 본인의 얼굴과 다른 남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사색이 되더니 저와 딸의 얼굴을 한 번씩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저와 이 남자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시죠?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남자는 제 동생이고요. 이 남자는 저희 아빠 친구, 이 남자는 저희 삼촌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예, 민지야,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어떤 남동생이랑 모텔을 가고 어떤 아빠 친구랑 길에서 키스를 하니? 그리고 너 형제는 언니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어제 내가 땡땡 기업 다니던 동생 만나서 물어봤는데 비서실에 김민지라는 직원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던데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그리고 이것들 좀 봐라. 이 술집엔 왜 드나드는 거며?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땡땡 백화점에 지난주에도 다녀갔다는 목격자가 수두룩한데 대답을 한번 해보렴. 이라고 앙칼진 목소리로 쏴붙이면서 서류를 얼굴에 집어 던졌더니 갑자기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거짓말을 왜 하나요? 어머니 손주도 가진 저한테 이러다가 아기가 유산이라도 되면 앞으로 어머님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말 한마디 안 지고 말대꾸를 하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고 파렴치한 저 연기를 보자 하니 속에서 천불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내일 당장 내가 아는 병원에 가서 누구 애인지 한번 검사해보자. 어차피 주스도 채웠겠다.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괜찮겠지? 그리고 만약 우리 민호 아이라면 술집에서 일했던 거, 남자 관계, 문란한 거 모든 거 다 잊고 둘이 결혼시켜주마. 그럼 됐지? 너한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않니?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만약 민호 오빠 아이라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사과할 준비나 하시고 죄송하다는 의미로 애기 건물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내놓으셔야 할 것 같네요. 안 그럼 이런 수모까지 겪은 제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라면서 여태까지의 가면이 벗겨지듯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한바탕 소동이 있고 저와 딸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예약을 잡은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 예약 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예비 며느리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죠. 딸과 둘이서 아무리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해봐도 전화를 돌려버리더니 그때 마침 예비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아둔한 여팻네들, 평생을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만 살았으니 이렇게 현실을 모르지. 네 아들같이 두뇌 터져서 여태 결혼 못한 노총각도 꼴의 남자라고 니네들만 얌전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나랑 니네 아들이랑 우리 애까지 셋이서 평생 꿈같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을 텐데 멍청한 년들, 민호씨한텐 니네 입으로 똑똑히 전해. 니들의 그 욕심 때문에 착한 예비 며느리 내치고 아들 결혼까지 평생 못하게 하고 아들 앞길 막아버린 못된 시어미랑 시누이라고. 생각해보니 내가 네 아들이랑 수준 떨어져서 결혼 못하겠다. 뭐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수고해. 내 시간만 아깝네. 차단한다. 라고 예비 며느리였던 민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목 빠지게 기다린 지 2시간 만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랑 딸은 혈압이 올라 쓰러질 뻔했고 당장에 그년 오피스텔로 쫓아가서 머리채를 다 잡고 뜯어 놓으려다가 저런 걸 며느리라고 집안에 안 들인 게 어디냐고, 똑같이 살 필요는 없지 않냐고, 웬일로 다혈질인 딸이 말리길래 겨우 냉정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김민지에 관한 이야기를 도대체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봐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날 저녁 안 그래도 아들이 민지랑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며 울상이 돼서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때까지의 일들에 대해, 오늘 병원에서의 일에 대해 문자 내역까지 낱낱이 다 보여주었고, 남편은 서류에 있던 남자들의 얼굴과 예비 며느리였던 김민지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더니 자기 화를 못 이겨 그대로 서류를 죄다 찢어 땅바닥으로 쳐박아 버렸죠. 그렇게 화난 남편의 모습은 결혼 이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의외로 아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로 나지막히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그래도 헤어지자는 말 정도는 해줬어도 될걸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미련 곰탱이 같으니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애를 소개시켜준 네 친구는 도대체 뭐하는 애니? 누구야?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겠구나 라고 길길이 날뛰었더니 아들은 차마 면목이 없어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몇 달 전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회사 동기들과 회식 후 모던바에 2차로 놀러갔는데 거기서 자기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그 김민지라는 여자였고, 술집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면 모든 가족들이 결사반대할 걸 알았기에 그냥 친구가 소개시켜줬다고 둘러댔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어리숙하면 저런 걸 마누라라고 데려와서 살려고 했냐고, 결혼이 장난인 줄 아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 동기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고 사람답게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겁이 나서 그랬다며 본인만 몇 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잊지 못한 채로 계속 제자리 걸음하며 사는 것 같아 두려워서 그랬다고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면서 오열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어미 된 자로서 뭐라고 더 채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다독이며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우리 아들 사람 볼 줄을 그리 몰라서 어떡하누. 평생 나는 며느리나 손주 같은 거 없어도 되니 천천히 걸어가 보자며 아들을 일으켜 세운 후 다시 잘해보자고 도닥여 주었습니다. 그 후로 까딱하면 술집년 잘못 들여서 집안 파탄 날 수 있었던 걸 다행이라며 좋게 여기고 그 길로 우리 집안을 구해준 그 고마운 백화점 직원에게 찾아가 따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아들에게 그녀는 친절하게도 따로 문자까지 와서 덜 떨어진 네 성격이나 탓하라고, 그리고 아무한테나 마음이랑 정주지 말고 앞으로는 잘 살으라고. 아 그런데 극성 맞은 니네 엄마랑 동생이 있는 한 너도 결혼하기는 평생 글렀다고 뻔뻔하게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년 같으니. 아들은 이번 일로 많은 걸 느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나 모두에게나 하고픈 말은 남의 시선이나 자신의 초조한 마음,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문 때문에 억지로 등 떠밀리듯 남 눈치 보며 중요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을 믿고 올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간 길이 열릴 테니까요. 이때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님들도 언제나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